아니 이 꼴이 되도록 뭘 한 거야? 불길은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은 가져온 물을 열심히 끼얹기는 했지만 푸식푸식 순간적으로 연기만 일으킬 뿐 불길은 점점 거세어 갔다. 사람들은 더 물을 길어오려 하지 않았다. 이 눈치를 챈 월전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 년이 미친년이여, 내 년이 미쳤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월전댁은 불길을 향해 내달렸다. 잡아! 저런! 남자들이 쫓아가서 간신히 월전댁을 붙들었다. 놔요, 놔. 난 죽어야 돼. 그까짓 게 뭐라고. 난 죽어야 돼. 눈을 허옇게 뒤집은 월전댁은 무서운 기운으로 발버둥질 치며 한사코 불길을 향해 내달을 기세였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조정래의 단편소설 마술의 손을 강화도에 위치한 조양방직 카페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술의 손은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입니다. 소설은 1970년대 초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순간이라니요. 게다가 처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의 환호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의 재미 때문에 밤골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었던 정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은 예전에 함께 놀던 놀이를 잃어버리고요. 월전댁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폭 빠져서 집에 불이 나는 줄도 몰라요. 오늘 함께 둘러보실 카페 조양방직은 1933년 강화도 지주인 홍재묵, 홍재용 형제가 민족 자본으로 처음 설립한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조양방직이 생기면서 강화도에 전기와 전화시설이 들어왔으니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그러나 10여 년 뒤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고 광복 후까지 명맥을 잇다가 1958년에 일찍 문을 닫습니다. 전성기는 대단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이후 단무지 공장, 젓갈 공장을 거치며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건물들이 남아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이후 2017년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의 카페로 태어났는데요. 빈티지한 지붕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커피 마시는 곳 말고도 그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 그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전시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부모님들께서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저는 평일에 가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일에 가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일에 가시는 거를 만약에 가실 마음이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볼만 합니다. 우리나라 물건들 뿐만 아니라 외국 물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강화도 조양방직의 제2의 전성기를 함께 둘러보면서 소설 마술의 손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설마 했던 소문은 설마가 아니었다. 참말로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밤골의 밤이 대낮처럼 밝아질 날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집 한 채는 거뜬히 싣고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도락구가 마을로 밀려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차가 꼬마들의 눈길이 남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몸집에 온통 홍시감 색깔을 칠한 때문이었다. 그 차는 돌이 울퉁불퉁한 길을 힘겨운 듯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멈추곤 했다. 멈추었을 땐 둥글고 긴 기둥 같은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기둥 같은 것은 꼭 그만한 간격에 내려져선 길게 눕는 것이었다. 꼬마들은 이상해서 차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꼬마들은 그 흰빛의 기둥 같은 것이 돌덩어리란 것을 알았다. 그리고 차에 올라탄 아저씨들이 그것을 내리면서 왜 낑낑 매는지도 알았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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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두 패로 갈라진 아저씨들은 그 돌덩어리 기둥 양쪽에 매달려 짐을 잔뜩 싣고 고갯마루를 오르는 소처럼 숨을 씩씩 불면서도 연신 이런 소리들을 번갈아가며 내고 있었다. 꼬마들의 궁금증은 뭉게구름처럼 피었다. 저리 무거운 돌덩어리 기둥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저 기둥에 드문드문 뚫린 조그만 구멍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 두 주먹이 다 들어가고 남을 만큼 기둥 밑에 뚫린 동그란 구멍은 또 뭘까? 꼬마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눈알만 잽싸게 굴릴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때 누가 한마디만 벙긋하면 왁자한 우김질이 시작되련만 워낙 처음 보는 것이라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꼬마들은 도통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꼬마들은 차가 움직이면 쪼르륵 그 꽁무니를 쫓았고 아저씨들이 낑낑대며 돌기둥을 내릴 때면 멀찌감치 서서 넋놓고 구경을 되풀이했다. 아저씨들이 땀을 훔치며 제각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떤 아저씨는 방금 내려놓은 긴 돌기둥에 걸터 앉았다. 꼬마들은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 그 아저씨들을 말끔히 쳐다보고 있었다. 니들 이 동네에 사니? 한 아저씨가 담배 연기를 푹 뿜어내며 꼬마들에게 물었다. 꼬마들은 주춤 일어서다 말고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니들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 아저씨가 방긋 웃으며 물었고 꼬마들은 금방 밝은 얼굴이 되며 모두 크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뭐 하는 건지 가르쳐 줄까? 꼬마들은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이 사람 또 시작이다. 애들만 보면 그저 싱글벙글이지. 다른 아저씨가 말했고 얘들아 이게 뭐냐면 말이야. 전봇대다 전봇대. 아저씨가 신나는 소리로 말했다. 에키 이 사람아. 쟤들이 전봇대를 어떻게 알아? 다른 아저씨가 나무라듯 말했다. 그런가? 니들 전봇대 모르니?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 모두는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참, 그럼 전기는 아니? 등잔이나 호롱불 대신 쓰는 대낮처럼 밝은 전기 말이야?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의 얼굴은 금방 붉게 상기되었고 눈들은 반짝이는 물기를 머금었다.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을 들어 꼬마들은 이미 전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알아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알아요! 전기담아, 나도 알아요! 무지하게 밝은 것, 나도 알아요! 꼬마들은 제각기 소리쳤다. 그래, 그래. 그 전기가 니들 동네에 들어오게 됐다. 신나지? 야! 와! 꼬마들은 외치며 마구 뛰기 시작했다. 전기 가설 공사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누구나 처음엔 설마 했고 나무가 아닌 시멘트 전신주가 길가에 번듯번듯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감격 어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밤골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설마를 앞세웠던 것은 그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속아왔기 때문이다. 시꺼먼 그을음이 오르는 석유 등잔 신세를 이제야 면하는가 보다고 잔뜩 벼르다 보면 공연불이 되곤 했었다. 그런 때의 허탈감이란 단순히 기대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찰떡 먹듯이 한 상대를 향해 내뿜다 지친 원성의 산물이었다. 그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목이 늘어지게 고대했던 것은 그저 밤을 밝게 살고 싶어 했던 얕은 소견머리에서가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등잔 불빛 아래서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코를 들이미는 자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등에 그 말끔한 밝음을 주고 싶어 했었다. 그 간절한 소망이 공연불이 되고 말면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무력한 부모라는 죄책감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원성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밤골 저 앞산 중턱잠에 쇠막대기로 얼기설기 짜서 만든 무지막지하게 크고 높은 전신주가 선 것은 일정시대의 일이었다. 아스마한 높이로 이어져 나간 전깃줄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붙기만 하면 시꺼멓게 타 죽을 만큼 센 전기가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못한 채 그 축 늘어진 전깃줄을 빤히 건너다 보면서 어두운 밤을 지내야 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밤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앞산의 전기는 큰 도회지로 간다는 것이었고 신장로에도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밤골은 당연히 전기 같은 것은 지나쳐 가는 곳으로 생각해버렸다. 그런데 해방이라는 것이 되었다. 밤골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공추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선거라는 이상야릇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선거 바람은 손가락이 일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사람값을 턱없이 올려놓는 일을 했다. 그러나 정작 밤골 사람들을 들뜨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손가락을 세워 암기한 기호 밑에 붓대롱으로 꾹 눌러만 주면 전기를 끌어들여 준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분 들뜨고 황감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밤골 사람들은 이장이 시키는 대로 줄줄이 서서 똑같은 기호 밑에다 정성스레 붓대롱을 눌렀다. 그러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역시 해방이 좋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 밝은 전등 불빛 아래 5인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앉은 광경을 연상하며 기분이 달떴다. 그들이 붓대롱으로 누른 바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대감인가로 뽑혀 서울로 행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나처럼 기뻐했고 머자나 그 신명나는 전등불의 밝음이 마을의 어둠을 걷어가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달이 몇 겹인가 겹쳐 지나도 소식은 감감하기만 했다. 남자들은 진작 아내들까지도 기대에 부푼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시들해지고 지쳐갔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닌가요? 허허, 거 뭔 소리? 점잖은 양반한테 나란 일 보는 양반이 얼마나 눈코 뜰 새가 없겠어? 틀림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세나? 이런 이장의 당당한 태도를 믿고 또 몇 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소식은 꿩 구워 먹은 자리였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홀딱 속은 것이지요? 글쎄 말이야. 점잖은 체면에 그럴 양반이 아닐 것인디. 이장이 난색을 표하며 말을 어물거리게 되자 모두는 발끈 화가 솟았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이장을 떡판 위에 떡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속 시원하게 좀 알아버립시다. 이거야 원 똥 누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자 이장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거 순 후레야 될 놈이야. 어디다 대고 그런 싸가지 없는 거짓말을 해 그래? 이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욕을 쏴지르고 말았을 때 사람들은 그만 완전히 맥이 풀려버렸다. 한 가닥 희망마저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잔뜩 화가 치밀어 있는 이장을 전처럼 욕해대거나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장도 밤골에 전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했다가 자신들과 함께 속은 것뿐 저지른 죄라곤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해 다시 그 선거 바람이라는 게 불어왔다. 이번에도 전기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난번에 왜 성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청산유수 같은 설명이 곁들여진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듣고 보니 그럴 듯도 했다. 그래서 이장을 위시한 동네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한 기호 밑에 붓대롱을 눌렀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야 설마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속기를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건 기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감 때문에 기억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건 정말 느닷없는 소문이었다. 선거 바람도 안 타고 불어온 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고 콧방구만 뀌었다. 설마 전기가 들어올라고? 언제부턴가 설마는 처음과는 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그런데 읍내 장터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돌덩이 같은 전신주가 길가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앞산 중턱에 철근 전신주가 서고 나서 실로 5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특히 감격해 마지 않는 사람은 몇몇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7순이 넘어 있었다. 사람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누가 아니래나 결국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먼. 저기 저 전보상대가 박힐 때 내 나이 23이었지 아마. 허허 기억 한번 총총하네 그랴. 내가 22이었으니 틀림없구먼. 노인들은 이런 말을 나누며 앞산을 감개무량한 얼굴로 건너다 보고 있었다. 전기공사는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진행되어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120여 호의 마을 사람들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를 켜고 싶은 바람으로 너나 없이 일손의 틈을 내어 공사에 힘을 합쳤다. 아낙네들은 돌아가며 먹을 것을 장만해 기술자들을 대접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기술자들의 일손에 신명이 붙지 않을 수가 없었다. 책임자는 연신 덩글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공사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시켜온 동네에 전깃불이 들어오게 된 날 밤 돼지를 3마리나 잡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밤골 전체가 흥겨움에 넘친 잔치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공사 기술자들이 상좌에 앉혀진 건 물론이었고 그들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야 했으며 배꼽이 요강 꼭지가 되도록 음식을 먹어야 했다. 양복을 미끈하게 뽑아 입은 청년들이 밤골에 나타난 건 잔치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큼직큼직한 상자를 경운기만 한 자동차에 가득 싣고 왔다. 회관 마당에 차를 세운 그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차 옆구리에 높은 쇠막대를 묶어 세웠다. 그 쇠막대 끝에는 잠자리 날개 모양으로 굽어진 또 다른 쇠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 흰빛의 쇠막대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냈다. 몇몇 꼬마들은 청년들의 손놀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피고 있었다. 전기공사가 시작됐을 때처럼 또 집에 신나는 소식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고 꼬마들은 제각기 생각했다. 청년들은 한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냈다. 그 물건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인데 네모가 반듯했다. 무슨 기계인 건 분명한데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지는 꼬마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청년들은 그 예쁘장하게 생긴 기계를 운전대를 덮은 차 지붕 위에 달랑 올려놓았다. 그리고 높은 쇠막대 꼭대기로 이어진 까만 줄 끝을 기계에다 연결시켰다. 청년들의 일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들은 손바닥을 털고 벗어놓은 양복을 입었다. 저게 뭐예요, 아저씨? 누군가가 더 못 견디겠다는 듯 쨍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 요놈들 오래 참았구나. 한 청년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씩 웃으며 꼬마들 앞으로 다가섰다.
너희들 텔레비전이라는 말 들어봤니? 저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거야. 테레? 꼬마들은 전혀 귀에 익지 않은 말을 어물어물 흉내냈다. 저게 뭐 하는 기계인데요? 어느 꼬마가 힘들게 물었다. 저기에 이쁜 여자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군인 아저씨가 나와 총싸움도 하고 아주 신나는 기계다. 예? 꼬마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이 되었고 다음 순간 아저씨 거짓말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 눈치를 놓치지 않는 청년은 잠시 난감한 얼굴이 되었다. 그래, 너희들 트랜지스터, 아니 라디오는 알지? 청년이 반색을 하며 물었고 꼬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라디오하고 비슷해. 한 가지 다른 것은 라디오에서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저기 저 네모난 데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는 라디오가 바로 저 텔레비전이라는 거다. 꼬마들은 수긍이 가는 것 같은 표정들이었고 청년은 그런 꼬마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딜 그럼 보여줘봐요. 그래, 그러잖아도 이 아저씨들이 보여주려고 저렇게 차려놓은 거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낮엔 안 하고 저녁에만 한단다. 너희들 이따 저녁밥 먹고 꼭 나오너라. 신나게 구경시켜 줄 테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구경하고 나서 말이지 엄마 아빠한테 저 텔레비전을 사달라고 조르란 말이야. 알겠지? 저걸 너희들 안방에 갖다 놓고 매일 신나게 봐야 할 것 아니냐. 그치? 청년들은 꼬마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진득진득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었고 꼬마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이 안 가는 끄덕임을 계속했다. 청년 하나만 차에 남았고 나머지 셋은 골목을 타고 흩어져 갔다. 그들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전기가 들어오니 얼마나 후련하십니까 그래? 전기는 잘 들어오나요?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서슴없이 마당으로 들어선 그들은 그지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말도 말아요. 뱃속까지 다 환해진 기분이라오. 불편하긴요. 등잔 밑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 게 다신 그런 세상 못 살아낼 것 같은 붕붕 뜨는 기분이라오. 여인네들은 아무런 경계의 빛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들을 풀어놓았다. 낯선 외지의 남자들을 모두 전기를 끌어다 준 고마운 사람들로 싸잡아보는 여인네들의 착각의 탓도 있었지만 생전 처음 전등불을 밝히고 보낸 지난밤의 감회가 그네들의 마음을 그렇듯 해프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제 전기도 쭉 들어왔겠다. 안방에다 극장 하나 멋들어지게 차리시는 게 어떨까요? 청년은 나긋나긋 말하며 울긋불긋한 카달로그를 여인네 눈앞에 기세 좋게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안방에 극장을 차리다니? 여인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요란한 색깔의 종이에 눈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은 언뜻 긴장했다. 이거 텔레비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인은 읍내에서 눈여겨보았던 기억을 다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발목을 틀어잡은 것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던 그 희한한 기계, 텔레비전이라는 것. 그것을 맘 놓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세가 얼마나 부러웠던가.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안방 극장 텔레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에 어디? 여인은 금방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 아주머니, 그까짓 값은 염려 마십시오. 밤골에 전기가 들어온 걸 축하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싹 반값으로 깎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 저녁 회관 마당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텔레비전을 한바탕 틀 테니 구경부터 해보세요. 자, 이만 물러갑니다.
청년이 양복 깃을 펄럭이며 사립 밖으로 사라져 버린 다음에도 여인은 텔레비전이 그려진 울긋불긋한 종이를 든 채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새 청년이 동네를 한바탕 휘젓고 나자 여인네들은 끼리끼리 모여 텔레비전에 대한 길지 못한 상식들에 제각기 적당한 거짓말까지 반죽해가며 수다를 떨기에 침이 말랐다. 그네들의 수다는 하나같이 텔레비전 예찬론이었고 전기가 들어온 바에야 사람같이 살아보려면 텔레비전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연적 명분론에 귀착했고 그게 값이 수월찮을 것이라는 경제의 허약성에 부딪혔다가는 반으로 싹 깎아준다는 청년의 말을 상기하며 다시 기운을 회복했고 어쨌거나 공짜 구경이니 저녁밥 일찍 해먹고 회관마당으로 나가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어느 때 없이 이른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회관마당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누구보다 세상을 만난 것이 어린 것들이었다. 청년들은 공마단 문지기들처럼 신바람을 내며 자리를 정리하기에 바빴다. 차를 맛바라보고 아이들은 앞에 어른들은 뒤에 자리를 잡았다. 텔레비전에 어릿어릿 흔들리는 불이 들어오고 한 청년의 손짓에 따라 긴 쇠막대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과연 기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와! 함성을 지른 건 앞에 앉은 꼬마들이었다. 꼬마들이 더 좋아한 건 프로가 어린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찰칵 꺼진 것은 어린이 시간이 끝나면서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잘 보셨지요? 이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텔레비전으로 안방에 극장을 꾸며 온 식구가 오순도순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값이 얼마냐? 땡땡땡원입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럼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최고로 길어야 6개월, 6달 동안 쪼개서 내게 하는데 우리 밤골 여러분들에겐 특별히 전기가 들어온 걸 축하하는 의미로 6달을 더 늘려 1년, 12달, 자그만치 12달로 쪼개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럼 12달 동안 오부 이자만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값에 텔레비전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달로 쪼개서 냈을 경우 한 달에 낼 돈이 얼마냐? 단돈 땡땡땡원. 이까지 돈이면 아저씨들이 술 한잔 안 마시면 거뜬히 해결될 것이고 아주머니들이 돼지 한 마리 더 치면 깨끗이 끝날 돈 아닙니까? 청년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른들은 끼리끼리 뭐라고 숙덕이고 있었고 더러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자, 희망자는 말씀하세요. 당장 댁에다가 달아드립니다. 돈은 염려 마세요. 다음 달부터 내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당장 달아드려요. 여기선 더 이상 안 틀어요. 우리도 갈 길이 바쁘니까 더 이상 못 틀어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쪽 분도. 이렇게 해서 17집이 신청을 했다. 청년들이 15대밖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2집은 다음날 달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신청해도 좋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없는 건 상투 틀고 갓 안 쓴 격이고 비단 치마 저고리 입고 벗은 안 신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15집엔 당장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가까운 집으로 떼지어 몰려들었다. 4월이긴 했지만 아직 밤 공기는 찬데도 사람들은 마당에 진을 치고 앉았다. 15집은 하나같이 텔레비전을 마루에 내놓아야 했다. 그날 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뜬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억시게 좋긴 좋은 세상이야.
소리야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어찌 온갖 사진이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 참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코쟁이들이 또박또박 우리말을 하는 건 어찌된 일이야. 글쎄. 어른들이 이런 감상소감을 피력하는 데까지는 좋았다. 그들은 곧 자식들 앞에서 곤궁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 사요. 그래요. 영길이네는 내일 신청한댔어요. 우리도 내일 신청해요, 아빠. 애들의 성화는 아무리 많은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을 불길이었다. 밤이 늦었다. 어서 잠이나 자거라. 이 말을 들을 아이들이 아니었다. 싫어. 내일 산다고 약속해야지 뭐. 텔레비전 안 사면 잠 안 잘 거야. 애들은 몸까지 회회 저었다. 영길이네 걸 구경하면 될 거 아니냐. 싫어 싫어. 창피하게 그게 뭐야. 아빤 째째하게 그게 뭐야. 아빤 창피하지도 않아? 이건 애비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애새끼들이 요 모양인데 어쩌자고 저놈의 옆편네는 또 입 꾹 다물고 있는 건가.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시끄러. 요런 소갈머리 없는 새끼들아. 썩 가서 잠이나 자. 드디어 꽥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 서슬에 애들이 미적미적 물러갔다. 그때서야 아내가 팔딱 일어서서 쏴질렀다. 흥! 소리만 지르면 장땡인 줄 알지? 내일 당장 텔레비전을 사겠나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한 가장들은 거의 이런 궁색한 꼴을 면할 수가 없었다. 청년들은 다음날 아침 햇살이 다 퍼지기도 전에 들이닥쳤다. 그들에게 새로 신청한 수는 어제의 곱이 넘는 36집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밤골에서 텔레비전을 살 만한 집은 거의 다 산 셈이었다. 청년들은 하루 종일 동네 골목골목을 불이 나게 갈고 다녔고 해질녘이 되자 밤골에는 53개의 긴 장대가 여기저기 삐죽삐죽 솟게 되었다. 텔레비전을 가진 집들이 반 가까이 되어버리자 형편이 어젯밤과는 영 딴판으로 변했다. 어젯밤처럼 그걸 마루에 내놓지도 않았고 구경꾼들도 휙 줄어버려 구경하는 입장도 만만치가 못했다. 전혀 눈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젯밤처럼 태극기가 펄럭일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 시비는 아이들한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면 느닷없이 텔레비전이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었다. 너 이 새끼 까불면 텔레비전 안 보여줄 거야? 한 녀석이 눈꼬리를 세우며 이렇게 대지르면 상대편 녀석은 지금까지의 기세가 푹 꺾이며 어물거리는 것이었다.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내가 잘못했어. 텔레비전 구경을 담보로 말타기 놀이의 말 노릇이나 숨바꼭질의 술래 노릇을 떠맡는 일이 예사로 벌어졌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난처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안방에서 딴집 사람들과 북적거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차츰 꺼리는 눈치가 노골화되어 갔다. 얘들아, 텔레비전 그만 보고 어서 공부해라. 처음엔 이런 정도였고 아, 노곤해. 우리 그만 잡시다. 며칠이 지나자 이렇게 변했고 아우, 이놈의 텔레비전 다시 팔아치우든지 해야지. 귀찮아서 못 살겠네.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서로의 사이가 고약하게 일그러졌다. 홧김에 소 잡아먹는다고 이와 비슷한 꼴을 당한 어떤 집에서는 다음 날로 제까닥 안테나를 드높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껄끄러운 꼴 당했다 하더라도 오기만으로 닭 모가지를 비틀 수 없는 집은 있게 마련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그런 집들은 그런 집들끼리 모여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흘기고 했지만 겉돌기는 매일반이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을의 화제는 거의가 텔레비전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현상은 어린애들과 아낙네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뻐꾸기 나오라, 뻐꾸기 나오라, 오바. 여기는 뻐꾸기, 여기는 뻐꾸기, 본부 말하라, 오바. 지금 간첩 일당이 강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계속 쫓아라, 오바.
알겠다. 계속 강 쪽으로 쫓아가서 간첩들을 잡겠다. 오바. 이런 놀이를 하는가 하면 에이 받아라. 마린보이다. 좋다. 덤벼라. 나는 아톰이다. 애들은 제각기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바위를 건너뛰고 하는 것이었다. 애들은 옛날의 숨바꼭질이나 땅 따먹기 같은 놀이는 아예 집어치워버렸다. 씨름 대신 레슬링 흉내를 냈고 아무 때나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12시에 만나요 어쩌고 흥얼거렸다. 아낙네들도 애들 못지않았다. 얼굴을 맞대면 그저 지난밤에 본 연속극 이야기에 바빴다. 그 여자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래? 그러게 말이야.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없는지 몰라. 모를 수밖에. 남자가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버리는데 어떻게 알아? 어쩜 그 남잔 그리도 흉물스럽지. 낯짝만 봐도 정남이가 떨어져. 그것도 다 그 여우 같은 미스홍 때문이야. 홀딱 홀려버린 거라니까. 그렇다니까. 그 여우 떠는 꼴 좀 봐. 금방 간을 홀딱 빼먹을 것처럼 눈웃음 살살 치는 것하고. 그런 남편 믿고 어찌 살지? 이 세상 남자가 어디 다 그럴라고? 원래 남자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세상에 또 없어? 계집이 살살 꼬리치는데 싫어할 남자 어딨어? 그렇다면 우리 애아범들도 그럴까? 아따 걱정도 팔자다. 요런 흉악한 총구석에 미스홍이 어딨어서? 아니여 그런 것은 아니여. 읍내에 미스홍 같은 계집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런 짓 백날 하고 다녀도 우린 캄캄 밤중이지 별 수 있어? 그도 그렇구먼. 혹시 우리가 여태 까맣게 속아온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안 되겠네. 오늘 저녁 당장 따져봐야지. 나도 그래야겠어. 나도 몸살나 죽겠네. 언제 저녁까지 기다려 그래? 이처럼 화재는 비비 틀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이 붙곤 했다. 그래서 가당차는 부부싸움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신도 저 남자처럼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니오? 아이고 나도 저런 팔자나 한번 돼봤으면 좋겠네. 남자는 심드렁하게 대꾸했고 여자는 남편의 그런 미지근함이 마음에 걸렸다. 아니 무슨 말이 그 모양이오? 저런 꼴이 부럽다니. 지금도 날 속이고 있는지 누가 알아? 남자는 아내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농담이 아니라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다. 괜히 어물거리다간 그대로 뒤집었을 판이었다. 그렇다고 벌컥 화를 내기도 민망한 일이었다. 누가 정말 그렇대나? 그냥 농담이지. 누가 알아요? 사람 속을. 아무래도 당신 좀 이상해요. 어물어물하는 게. 아내는 정색을 하고 덤비고 있었고 남편은 급기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요런 싸가지 없는 여편네 좀 보소. 저놈의 테레비를 당장 팍 부숴버려야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텔레비전을 곧 걷어찰 기세였고 아내는 황급히 남편을 붙들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만했기 망정이지 테레비를 깨버렸으면 어쩔 판이었어 그래. 우리 애아범은 그래도 텔레비전은 아까웠던 모양이지 재떨이를 벽에다 내던지더라니까. 지랄하고 나만 제일 손해봤네. 눈 깜짝할 새에 팍 쥐어받고 말자너. 창수아범이 본래 몸이 날래자는가 봐. 성질은 좀 칼칼하고. 어쨌거나 속 시원하지 뭐야. 우리 애아범들은 아무 탈 없으니까. 이러면서 아낙네들은 키들거리며 신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아낙네들은 이제 퀴퀴하고 질척질척한 느낌의 생활 속의 이야기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누가 누구보다 미남 탤런트고 어느 가수가 누구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우김질하는 것이 한결 재미가 고소했던 것이다. 텔레비전 바람은 좀채로 잠잘 줄을 모른 채 더러 가정 불화까지 일으키며 꾸역꾸역 밤골을 먹어가더니만 3개월쯤 지난 7월이 되어서는 100개가 넘는 안테나가 서게 되었다. 지난해와는 달리 무더운 밤인데도 당산나무 밑에는 모깃불이 지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담뱃불이 빨갛게 타고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섞여 두런두런 들리던 밤이 없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앞개울의 어둠 속에서 물창을 튀기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의 간지러운 웃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반딧불을 쫓는 애들의 왁자한 외침도 자취를 감추었고 감자나 옥수수 추렴을 하는 아낙네들의 마실도 씻은 듯이 없어졌다. 집집마다 텔레비전 앞에 매달려 있는 탓이었다. 청년들은 매달 같은 날짜에 나타나 또박또박 돈을 받아갔다. 처음 팔아먹을 때와는 달리 하루만 늦어도 이자를 가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 달이 늦으면 그동안 낸 돈은 무효로 하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이 말에 꼼짝을 못할 것이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고 받은 월부 계약서란 것에 그 조항들이 똑똑히 적혀 있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돈을 빌리러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8월로 접어들면서 청년들과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처음 한두 달은 어찌어찌 날짜를 맞췄는데 달이 갈수록 돈 물기가 힘에 부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구입한 사람들로 에라 외상인데 그까짓 돈쯤 어떻게 변통이 되겠지 하는 배짱을 부린 것이었다. 다음 달에 한몫 내면 될 거 아뇨. 글쎄 안 된다니까요. 아, 이자를 붙여준다는데도 안 돼? 똑같은 말 자꾸 해봤자 입만 아파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판에 다 소용없는 소리요. 비키시오, 떼갈 테니. 청년이 마루로 올라서려 했고 주인이 청년을 낚아챘다. 정 1억이야 이거? 주인이 곧 쥐어갈길 듯이 대들었고 기운 좀 쓰시나 본데 어디 쳐보시지? 요새 사람 치는 놈들 잡아들이느라고 경찰서 유치장문 활짝 열어놨는데 어서 쳐보시라니까? 주인과는 달리 청년은 유들유들한 태도로 비웃고 있었다. 주인은 그만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고 말았다. 텔레비전을 빼앗기고 2달 낸 돈까지 꼼짝없이 떼일 형편이었던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텔레비전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무슨 꼴인가?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동네 망신은 또 얼마나 큰가? 그냥 기분 같아서는 저놈의 뺀질뺀질한 낯짝을 후려갈겨버리면 속이 시원하련만 그러지도 못하고 청년은 이미 싹수가 노란 걸 알고 있었다. 남들이 산다니까 기죽기 싫어서 덥석 일 저질러 놓고 똥줄이 타는 것이다. 지금 기분으로는 다음 달에 한몫 낼 것 같지만 아서라 안 속는다 안 속아. 돈이 거짓말 시키지 어디 사람이 거짓말 시키더냐. 이런 가난뱅이들일수록 더욱 애지중지하게 마련이니까 3개월쯤 썼다고 한들 신품이나 마찬가지야. 새로 사는 것들도 쑥맥이긴 매일반이니 더 속썩이지 말고 물건 가져가는 거다. 청년의 이런 배짱 앞에서 텔레비전을 지킬 재간은 없었다. 그래서 10서너 집이 고스란히 순환을 당했다. 텔레비전이 실려나갈 때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 화가 솟을 대로 솟은 주인은 애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 질렀고 안주인은 그런 남편에게 대들며 악다구니를 썼다. 한편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살림살이가 넉넉한 10서너 집에서는 전기용품 들여놓기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이 시샘을 하듯 다투어 장만하고 있는 것은 밥통이었다. 그들은 이미 여름이 되면서 선풍기를 들여놓느라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운 일이 있었다. 그 선풍기라는 것도 참 희한한 기계였다. 부채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막힌 시원함을 주었던 것이다. 땡볕 속에서 농약을 뿌리거나 채전에 엎드렸다 들어오면 전신은 땀으로 미역을 감고 더위는 헉헉 목을 치받고 올랐다. 그런 때면 을의 옷을 훌러덩 벗어젖히고 찬물을 끼얹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손목이 아프도록 부채질을 해보지만 땀은 가슴으로 등줄기로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풍기는 그게 아니었다. 스위치를 돌리기만 하면 금방 쏴 쏟아져 나오는 바람이 찬물을 끼얹었을 때 그 시원함을 되살려주며 땀을 말끔히 걷어가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모기의 극성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 신통한 선풍기 바람이 모기란 놈을 제멋대로 날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선풍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알톨 같은 맛도 맛이었지만 한편으론 자기들도 대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편리하고 근사한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고소한 맛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전기밥통이 여자들을 환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쪼그리고 앉아 먼지 뒤집어 써가며 집단을 풀어뗄 필요가 없었다. 뜸을 들이자고 몇 번씩 솥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 속에 손을 쳐넣어 밥알을 집어내는 고역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전기를 꽂으면 빨간 불이 반짝 들어와서는 제대로 보글보글 끓었고 불빛이 바뀌면서 딱 먹기 좋게 뜸까지 들이는 게 아닌가? 밥국물이 넘치길 하나 밥이 설기를 하나 여인네들은 그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이리 좋은 세상을 몰랐으니 여태 헛살았지 뭐야. 누가 아니래? 나도 당장 사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편하긴 참말로 편해서 좋은데 그게 값이 좀. 아유 무슨 걱정이야. 월부 아니야 월부. 월부가 아니래도 그렇지. 마누라가 모처럼 고생을 좀 덜하게 되었는데 까지 돈 때문에 벌벌 떠는 남자라면 알아볼 쪼지 뭐야. 그렇고 말고 그런 남자하고 살 썩고 살아봤자 뻔해. 그건 부부가 아니라 종노릇인 셈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자꾸 늘어나면 전기값도 더 물어야 할 것 아니야. 아이고 저런 궁상스런 여편네.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글라. 죽기 전에 신간 한번 편해지는데 까지 전기값 더 무는 게 무슨 대수야 그래? 이렇게 해서 전기밥솥은 텔레비전 옆에 의젓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잔칫집이 생겼지만 일손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누구도 예전과 같이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주려 들지 않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닌데 붙들어 앉힐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인은 전에 없던 이 야릇한 변괴를 얼핏 알아차리지 못했고 평소에 앙큼한 짓 잘해서 미워지던 딸년이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일깨워서야 그렇구나 싶었고 텔레비전 없는 집만 골라 일손을 모았고 잔치 준비를 하는데 생전 처음 품삯을 지불하기로 한 주인은 마당 감나무 잎이 내려앉기 시작한 가을의 썰렁함이 그대로 가슴에 옮겨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월전댁은 손을 제게 놀렸다. 빨리 설거지를 마쳐야 했다. 조금만 있으면 주말 연속극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 연속극은 어쩌면 그리도 아슬아슬한 게 오금을 저리게 하는지 몰랐다. 남편이 들으면 골통 박살날 얘기지만 그 훤하게 잘생긴 미남 배우는 거의 밤마다 월전댁의 잠자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미남 배우와 한 이불 속에 들어있는 꿈을 꾸는 것이다. 이 미친년이 왜 이래? 지까지 촌년이 어쩌자고 이래? 월전댁은 소리내어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웃는 얼굴이 언뜻 떠올랐고 그 연속곡 시간만 다가오면 마음이 설렁거려 일손이 헛돌기 일쑤였다. 다른 여자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 배우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 때도 월전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음과는 달리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월전댁은 그릇들을 대충 건져내 놓고는 부엌을 나왔다. 설거지물은 이따가 버리거나 내일 아침에 쏟아버려도 그만일 것이었다. 선전이 끝나고 곧 극이 시작되었다. 월전댁은 아랫목에 엉덩이를 찰싹 붙이고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침을 꿀떡 삼켰다. 지난 주일의 마지막 장면이 키스를 하려다가 부잣집 딸인 애인한테 덜컥 들킨 데까지였다. 그 잘생긴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가난하고 다른 한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다. 두 여자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쁜 얼굴이었고 똑같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부잣집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월전댁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꼭 가난한 여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부잣집 딸에게 조금만 잘해주게 되면 파르르 화가 나기도 했고 좀 더 심하면 욕을 쏴대기도 했다. 틀림없이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과 분함이 가슴에서 엇갈리고 있었다. 키스를 하려다 들켜 엉거주춤 서 있는 두 남녀 앞에서 부잣집 딸이 비겁해요, 더러워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외치며 뒤돌아서 뛰어가고 남자는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려다 말고 엉거주춤 섰는데 가난한 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와 동시에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가세요, 어서 가보세요, 난 상관없어요 하며 부잣집 딸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다. 남자는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며 울상이 되고 월전댁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넋을 빼고 앉아 있었다. 월전댁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흡족하게 웃기도 했고 엉덩이를 들썩 올리기도 했다. 엄마, 나 목말라. 국민학교 3학년인 아들이 화면에 눈을 둔 채 말했다. 엄마, 나 목마르다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아, 엄마, 나 목마르단 말이야. 아들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때서야 월전댁의 고개가 아들 쪽으로 휙 돌려졌다. 그런 그네의 눈길이 매서웠다. 아, 니놈이 목 타면 니놈 손으로 떠다 쳐먹지 어디다 대고 악을 써? 월전댁의 외침과 동시에 주먹이 아들의 머리통을 쥐어 갈겼다. 그 서슬에 아들이 발딱 일어섰다. 엄만 텔레비전이라면 미치고 환장이야. 아들이 투덜거리며 방문을 차고 나갔다. 그리고 아들의 황급한 외침이 들린 것은 잠시 후였다. 엄마! 불이야! 불 났어! 월전댁은 어리둥절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린지 잠시 분간이 안 갔다. 엄마! 불이야! 불! 아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불? 어디냐 어디? 월전댁이 방을 뛰쳐나갔다. 불길은 부엌을 다 채우고 넘쳐나 처마 밑을 핥고 있었다. 달수 아버지! 달수 아버지! 불이요! 불이 났소! 월전댁은 펄쩍펄쩍 뛰며 남편을 찾았다.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다. 달수야! 달수야! 방으로 뛰어들면서 외쳤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여기! 아들이 여동생 손을 잡고 마당가에서 와들와들 떨며 소리쳤다. 아, 얼렁 사람들 불러! 불 끄라고 사람들 불러! 되돌아 나온 월전댁이 뒤집혀진 눈으로 울부짖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월전댁의 째지는 부르짖음과 아들의 울먹이는 외침이 어두운 골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쩐 일인지 사람들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고 월전댁이 사립을 떠다밀고 마당으로 뛰어들어 외쳐서야 비로소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손에 물통을 들고 월전댁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불길은 처마 밑을 빙그르르 돌아 지붕으로 번진 뒤였다. 살림살이라도 좀 꺼내봐야지. 틀렸어. 저 불길 좀 봐. 딴 데로 번지지나 못하게 해. 아니, 이 꼴이 되도록 뭘 한 거야? 불길은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은 가져온 물을 열심히 끼얹기는 했지만 푸식푸식 순간적으로 연기만 일으킬 뿐 불길은 점점 거세어 갔다. 사람들은 더 물을 길어오려 하지 않았다. 이 눈치를 챈 월전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미친년이여. 내년이 미쳤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월전댁은 불길을 향해 내달렸다. 잡아! 저런! 남자들이 쫓아가서 간신히 월전댁을 붙들었다. 놔요, 놔.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까짓 게 뭐라고. 난 죽어야 돼. 눈을 허옇게 뒤집은 월전댁은 무서운 기운으로 발버둥질 치며 한사코 불길을 향해 내달을 기세였다.